자, 이제 오늘 정규 수업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이라는 단원이 정리되었고, 여러분들 교재로는 132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32페이지가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규 전제는 여기고, 지난주에 빠졌던 것을 잠깐 보충했습니다. 자, 지금 그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발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현실적이기 때문에 잘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소를 이전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종로구에 가면, 낙원동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강남구로 갑니다. 강남구에 가면 뭐 역삼동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낙원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역삼동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의 가장 큰 원칙은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지금 그 첫째 조문을 보시면서 사무소 이전의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찾았습니까? 그 이전한 때 동그라미. 여러분, 강조하지 않으면 이전할 때는 신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전할 때라는 말은 사전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전한 때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다가 할 때 X까지 체크하셔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취지로 개정이 됩니다. 이사부터 하고 신고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죠.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뭘까요? 이렇게 하고 하단에 박스 들어왔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죠. 여러분이 이사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남으로 가서 강남구청에다가 나 이사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 서류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사무소 등록증 가져갑니다. 등록증의 밑줄.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사무소 확보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모두 몇 개? 2개를 가져가는데, 자, 첫 번째 등록증 가져갑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왜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종로구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겠죠. 그래서 등록증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뭐 낙원동 15번지 미래공인중개사 종로구청장이 발급했겠죠. 자, 이것을 이사 왔으니까 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증을 제출하면 여기서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등록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삼동 15번지 미래공인중개사 강남구청장이 발급했겠죠. 이거를 사무소에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거든. 그죠? 두 번째 제출해야 될 서류, 내가 역삼동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역삼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요 두 가지가 이사할 때 제출 서류입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확보 서류까지 보셨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소 확보 서류에 관련되는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거기 134페이지 중개법인 및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전 신고라 하여,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 신고, 2번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 신고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종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은 관할구역 외로 갔죠. 근데 종로구 낙원동에서 일하던 자가 종로구에 가면 관철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구역 내로도 이사할 수 있겠죠. 그럼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똑같다. 사후 신고제,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여기서는 종로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죠? 절차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출하는 서류도 똑같습니다. 1. 등록증 가져갑니다. 왜 가져갑니까? 낙원동 15번지를 이제는 관철동 15번지로 주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 두 번째, 관철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이전은 관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절차도 내용도 서류도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2번 내려오면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 신고 찾았습니까?
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다음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서류 송부 밑줄 딱 끊으시고 무슨 서류입니까? 하니까 밑에 박스 1번 이전 신고를 한 사무소 등록대장에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류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최근 1년간의 1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처분 서류 행정처분도 밑줄을 껐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낙원동에서 역삼동으로 저 강남으로 관할구역 외로 왜 갔을까요 하니까 잘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어서 이사 가는 게 원한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위반한 자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위반한 자가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다 이 말이죠. 피할 수도 있으니까 강남구청은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무슨 서류? 지금 체크하셨습니다. 등록대장,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라는 말은 여기서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피할 목적으로 도노는 자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달라는 말을 잘 이해해 놓으시고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3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3년치 하면 틀린다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달라. 그래서 그 박스 바로 밑에 이런 말을 적어놨잖아요. 별표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 누가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 원래 출제 예상 문제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꼭 정리해 놓으실 것. 분사무소 이전 가볍게 보시고 135페이지 상단 이렇게 이전 신고에 대해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의 제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내로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거 줍니다. 자, 지금부터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또 출발하게 되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다가 노래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보는 순간 노래 제목이 이보개 문표 반납휴 적어 놓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나오면 뭐라고 적는다고요? 이보개 문표 반납휴 적어 놓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수업에만 충실하더라도 별도로 암기하지 않고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적어놓고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100만 원짜리만 보면 이보개 문표 반납휴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이가 뭘까요? 이전 신고 위반이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나올 때마다 정리할 겁니다. 이어지는 단어는 135페이지입니다. 인장등록이라는 단어로 접어듭니다. 자, 인장등록은 제목조차 중요합니다. 인장은 뭐합니까? 등록해야 된다. 지금 이 단원에서 신고라는 말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인장을 신고하고 사용한다 하면 틀립니다. 인장은 뭐한다? 등록사항이다. 자, 인장 등록으로 출발하는데 그게 하단에 내려오면 1번의 1 첫째 줄에 첫째 줄 조문이 문제를 4개를 숨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4개가 숨어 있는 지문을 제가 읽어 드릴 테고 그리고 물을 테니까 대답할 준비합니다. 1번의 1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내겠습니까? 두 사람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 또 누구랍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할 사람을 조문으로 찾았는데 쉽게 물을 때는 중개보조원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X. 그건 가볍게 나왔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인장 등록 대상자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자, 업무를 개시하기 전 동그라미 이를 언제든지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당합니다. 이 단어에서 7일이란 말이 또 하나 만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이지 7일 전 이런 문제에 쏘는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7일 전 X 표시하시고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장소가 나타났죠. 어느 곳에 등록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장 등록이라는 제목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되,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누굽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모두 몇 사람? 네 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을 보시면서 자, 대상자는 알았고 무슨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하니까 제일 하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이 기재된 인장으로서 줄 것입니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인장을 등록할 사람인데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를 개인인 개업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하랍니까?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뭐다? 막도장을 등록해라. 지금 이 말이죠. 여러분 집에 막도장 있습니까? 여러분 막도장에 보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고 7에서 30mm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막도장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막도장을 등록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 이렇게 들어갔고 요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감도장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도장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해놓으시고 규격 7에서 30mm도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가면 10mm에서 30mm 이러면 틀리잖아요.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그럼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봐요. 신고 이런 말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신고한 밑줄 긋고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인장에 동그라미. 자, 그럼 법인은 무슨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이런 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개 주식회사가 있다. 법인이죠. 대표이사 이런 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꾸준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X다. 이거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이라는 대표이사 도장을 하면 그건 개인 도장 됩니다. 법인 도장. 그러니까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 이렇게 딱 잡고 대표자 인장이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어집니다. 두째 줄에 다만 역시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줄 것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까지 줄을 딱 긋습니다. 자, 법인은 법인의 인장인데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지점에서는 무슨 인장입니까? 하니까 지금 줄 것인 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줄 것이었죠. 옆에다가 그를 지배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지배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들이 숨도 안 쉬고 부킹 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킹 시켜주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지배인 할 때 이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인장할 때 인자. 그래서 지배인이 부킹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를 지배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좀 잘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죠.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우리는 수원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런 도장을 등록했다가 김갑동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이 사람 바뀔 때마다 등록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수원지점 분사무소를 만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지점장들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뭐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 그거 체크하시고. 바로 밑에 2번이 작년 문제기도 합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 돌았습니다. 여러분 인장을 왜 변경할까요? 왜 변경할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또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줄긋고 7일 내로 7일의 동그라미 변경 등록을 합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는 요거 10일 내로 변경한다. X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기보다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7일이라는 단어를 만나니까 첫 번째 했던 거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은 언제까지 했죠? 업무 개시 전 됐고 변경은 언제까지 하죠? 7일. 지금 정신없는 사람 있죠? 그래서 날짜 딱 보고 계셔야 돼요.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그렇지. 업무 개시 전. 변경하면 7일 내로 됐죠? 그거 정리하실 것. 제일 밑에 내려갑니다. 위반 시의 제재. 자,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개업 공인사 동그라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둘째 줄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이어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또 소속 공인사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위반하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라고요? 업무 정지라고 지금 체크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자격 정지다.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잘 봐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겠지만 업무 정지 사유는 모두 1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5가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이 단원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은 뭐다? 업무 정지. 15가지나 되지만 시험에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라 그랬습니다. 자격 정지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격 정지 밑에다가 줄 꺼놓고 노래 제목 적습니다. 앞으로 자격 정지만 보면 인, 설, 개, 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격 정지만 보면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인, 설, 개, 금. 자, 이게 자격 정지 사유 노래 제목인데 자격 정지도 100%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인이 뭘까요? 인장 등록 위반이다. 그거 하나만 따로 하면 되죠. 자격정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7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련되는 이런 제재사항들은 100만원짜리 과태료, 500만원짜리 과태료, 뭐 자격정지, 자격취소 이런 사연들은 수업에만 충실하더라도 별도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귀에 암기 하겠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격정지 노래 제목은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이인, 설, 개, 금 이러면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인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죠. 남자면 두 놈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인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은 자격정지. 그 하나는 잡아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갈 겁니다. 됐고 138페이지 휴업과 폐업이라는 단원으로 또 접어듭니다. 자, 휴업과 폐업 딱 보시면서 먼저 제가 질문합니다. 왜 휴업할까요? 왜 휴업할까요? 쉬고 싶어서 이러면 되겠죠. 왜 폐업할까요? 하기 싫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겠다고 휴업 폐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라라는 제도입니다. 거기 2번 제목에 휴업 폐업 신고 찾았습니까? 신고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해놓고 첫째 줄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3월 초과의 동그라미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시험이 출제되었다 하면 지금 그 말을 빼고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3호를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한 줄 더 내려와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호를 초과해서 휴업할 때는 신고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띄웁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OX, X 빠졌잖아요. 3월 초과가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막 놀아도 되지만 휴업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기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개월 초과거든 신고하라.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하는데 35년 휴업할게요. 그것도 웃기는 놈이죠. 35년 동안 휴업한다는 것도. 신급은 넘으면 130년 휴업할게요. 지금 거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140페이지. 상단 휴업 기간 찾았습니까? 자, 휴업은 얼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휴업하면 6개월까지인데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또 보기보다 시험이 잘 나왔습니다. 밑에 박스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동그라미. 2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동그라미. 3번 취약 동그라미. 4번 부득이한 사유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이해되겠죠? 취약은 무슨 뜻일까요? 취약은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부동산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 그럼 대학원은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하라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세 가지 잘 보시고 휴업이 끝나면 다시 하는 것을 재개신고라 그러겠죠. 3번의 재개신고 참고로 보시고 변경됐는데 이제 또 이 단에서 중요한 게 5번입니다.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에 줄 딱 긋고 100만 원만 보면 또 위에다 적어야 되죠. 노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또 적습니다.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으셨습니까?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휴 동그라미. 휴가 뭘까요?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이다. 그렇게 따라갑시다. 자,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지금 보다시피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휴업 신고도 안 하고 넉 달째 만에 적발이 돼가지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딱 부과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내야 되지. 그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탁 내고는 그러고 계속 신고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휴업할 때는 휴업하라고 폐업하면 폐업했다고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를 안 해서 4개월 만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오니까 개업공인수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시원하게 100만 원 낸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신고 안 한다면 법의 취지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제재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밑에 두 줄 내놓으면 단 찾았습니까? 별표 놓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 재량이라는 말은 상대적 취소를 받는다.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내고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그런다? 상대적, 재량적 취소다 그럽니다. 결국은 6개월 넘도록 신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전방 문 닫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휴업에 관련되는 단어는 제재가 2개가 붙어가는구나. 그죠? 요 개념을 잡으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3개월을 초과했는데도 신고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계속 신고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된다? 6개월이 초과되면 상대적 취소 사유다. 그렇게 연결되죠. 거기까지 정리해 주실 것. 아주 가벼운 단원들의 제목 하나씩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넘어가고. 좋은 질문 들었죠. 지금 여러분 이런 개념이 좀 잡히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때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 준다 그랬죠. 며칠 만에 통지 준다고요? 7일 내로 통지 주죠. 그러면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하니까, 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온다?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질문은 등록이 한번 취소가 되면 다시는 못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뜻은 지금 자격증도 취소되는 사유가 있고 등록증도 취소되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그냥 취소 이러면 자격증인지 등록증인지를 구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자격증은 뭐죠?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이게 취소되는 방법이 있고, 등록증은 영업을 해서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증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겠죠. 자, 자격증이 한번 취소되면 등록증은 취소된다, 안 된다?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자격증이 어떤 사유로 취소가 돼버렸어. 등록증은 자동 날아가요. 맞잖아. 자격증 없는 자가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줄초상 나는 거예요. 어떤 사연으로 자격증이 딱 취소돼 버리면 등록증은 자동으로 취소해요. 자, 이제 반대로 갑시다. 어떤 사연으로 등록이 취소됐어요. 지금 좀 전에도 하나 들었잖아. 상대적 취소 사유. 6월 이상 휴업하되 무단으로 휴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가 됐다면, 이렇게 취소가 탁 되면 자격증은 취소된다, 안 된다? 자격증 취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된 자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 보이십니까? 이거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취소를 시켰다는 느낌은 오는데 1년 동안 들어도 무슨 취소인지 구분 안 하더라니까요. 지금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요. 자, 자격증이 어떤 사연으로 취소가 되면 등록증은 자동 취소, 줄초상 됐죠. 그런데 어떤 사연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격증은 어떻게 된다? 괜찮죠. 끄떡도 없죠. 자격증과 관계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3년만 지나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 158페이지 개업공사의 의무와 책임인데,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은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무편 이래 들어오면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원이 일반 중개계약부터 체크를 하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중개계약이 들어왔는데, 이 중개계약은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 이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그럽니다. 그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계약이니까 갑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이 사람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적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적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럼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점은,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부를 했거나 합격해서 현업에 있다는 사람조차도 오늘 꼭 아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태반이 그놈이다 이럽니다. 절대로 그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제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계약서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5년 보관합니다. 어쨌든 내용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내용을 그놈이라고 따라오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리죠. 법정 서식은 있다 그랬다가 보관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명백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태반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계약인지도 그냥 저 사람과 나가 계약이 깨어졌다 계약을 했다 할 때 무슨 계약인지 구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용이 엉망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그거다 뭐 이러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절대 그놈이 아님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는 중개계약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그럼 이 중개계약에 관련되는 조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2번의 내용 첫째 줄,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줄 것입니다.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짚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매수자, 을이죠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인데, 이런 중개계약이 말로 일어난다, 문서로 한다. 전부 말로 합니다. 99.9%가. 여러분이 매수자인데 보십시오. 중개업을 한 사람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내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도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파트 팔기 위해서 내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이 전부 구두로 말로만 일어나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에 사주면 얼마라고 하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비싸다, 싸다, 물건은 좋다더니만 다 썩었다 등등등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중개계약서를 딱 적으면 서로 내용이 명확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매수자가 요청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청한다. 지금 좀 보고 있죠? 중개의뢰인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의뢰인이 요청한다는 거 화살표로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의뢰인이 야, 계약 내용을 정확하기 위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임의적인 사항. 그러니까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조문에서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거든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요 필수 기재가 박스에 보니까 4개 딱 들어오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 4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물 동그라미 합니다. 거래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예정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중개 보수 수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이 준수해야 될 사항 준 동그라미. 자, 앞으로 취지가 이렇게 갑니다.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작성을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탁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것, 예를 들면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거 걸어놓고 아닌 놈을 찾으시오. 취득에 따른 조세 아닌 놈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잡으셔야 될 것,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 뭐라고요?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는데 물이 뭐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가, 예정 가격, 수, 보수입니다. 이 물건이 1억에 팔리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적어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기겠죠. 보수, 주는 준수사항.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앞으로 계속 노래 부릅니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160페이지 일반 중에서 양식이 나타났죠. 자, 양식 볼 때마다 위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제목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법정서식이다 적어 놓습니다. 160페이지 중개계약서 양식 제목 위에다가 항상 크게 적어 놓습니다. 법정서식이다. 그 다음 크게 적습니다. 보관기간 몇 년일까요? 옆에다가 보관기간 X 표시해 놓습니다. 보관할 필요는 없다. 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몇 년을 보관하라고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보관기간 X 해놓고 이제 일반 중에서의 그림 가볍게 눈으로만 이렇게 확인을 해 놓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한 장 넘기시면 2번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 전속 중개계약 때문에 지금 서론을 깔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전속 중개계약은 옆에다가 별표 100개 해놓습니다. 별표 100개가 무슨 뜻일까요? 100% 나온다 이 뜻이에요. 별표 100개 하라 그러니까 잘 됐다. 공부도 하기 싫은데 별이나 계속 그리자. 별만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별표 딱 그려놓고 앞에 100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100%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은 방금 공부하셨죠? 중개계약이 뭐죠?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글자가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162페이지 제일 상단 전속 중개계약이라 하면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렇게 나가니까 특정한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정한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물건을 팔아달라는 의뢰인 갑이 이거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A에게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전속 중개계약인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점은 들어오죠. 왜? 나만이 팔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죠? 나만이 팔 수 있으니까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죠. 그죠? 열심히 일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잘 거래를 못하는 사람이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 A 개업공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의무를 정합니다. 어떻게 의무를 정합니까? 하니까 첫째,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라. 정보 공개라는 말은 이 아파트는 강동구 천호동 17번지에 있는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로서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면 대출은 얼마나 돼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살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정보 공개의 의무. 두 번째,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라라는 의무. 세 번째,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광고하고 있다라고 업무 처리를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지금 크게 잡아놓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공개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상의 의무가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왜? A하고만 하겠다고 전속으로 의뢰해놓고 다른 중개업자하고 거래해버리면 참 황당해지겠죠. 그래서 이 갑에게도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조건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첫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일을 하거나 2번,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를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이다. A를 배제하고 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A 개업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 손님이 이 물건을 보더니만 이게 1억에 팔아주세요 하는 건데 이 손님이 500만 원 좀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깎아주면 계약이 됐을 건데 갑이 500만 원씩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손님은 갔겠죠. 그런데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 P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A를 배제하고 거래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했을까요? 뭐 수수료 아끼려고 그랬겠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야, 500만 원은 너무 세고 내가 300만 원 깎아줄게. 그럼 우리끼리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수수료 안 줘도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A를 배제하고 거래해버리면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님을 함부로 소개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약금이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얼마? 중개 보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중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요비용의 의무도 지급됩니다. 소요비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스스로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이 A에게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라고 합시다.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은 하되 A가 했는 역할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동안의 비용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으면 소요 비용은 중요합니다. 중개 보수의 50%를 준다면 틀리고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줍니다. 이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비용은 수수료의 50%를 지급한다. 그러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의 큰 틀을 지금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개계약이라는 게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인데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중개를 이어나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재로서 다시 확인합시다. 교재 162페이지입니다. 거기 2번 전속 중개계약의 성격 찾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줄 것입니다. 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임의적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아무리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이지만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죠.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정보 공개됐고, 자, 제일 밑에 3번 내려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하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하여 거기 두째 줄 두째 줄입니다. 제일 하단 밑에서 두째 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까? 3년. 밑에서 넷째 줄이죠.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딱 찍어놓습니다. 3년 보존해야 되고, 제일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이번에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달고 또는의 동그라미 2번 답니다. 일간신문 달아놓고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며칠 내로 7일 내로 공개해야 된다. 7일에 동그라미.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묻습니다.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정보는 어디 공개하래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언제까지? 7일까지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7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오른쪽 올라가시면 거래정보에 가입할 의무는 없고 상단에 보시면 이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한다. 3월에도 동그라미.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개해야 될 정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음과 같다 하고 양이 쫙 들어오는데 이 많은 내용이 시험에 들어오니까 그냥 못 지나갑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이렇게 나가죠. 말이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들은 중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대상물만 찾으시면 시험 지문에서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중 해놓고 중개대상물 요거 잡아란 말이에요.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공개합니다. 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도 하면 도배만 찾아내라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벽면의 상태는 올려준다니까요. 3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수만 보면 뭐를 찾는다? 수도 딱 찾아내면 저절로 전기, 가스는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 아파트는 뭐 수도, 전기, 가스니까 중앙집중식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거 공개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입니다. 도만 보면 뭐를 찾아낼 것? 도로 찾아내요.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 줍니다.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소 동그라미. 소만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유권만 찾아내면 전세권, 저당권은 저절로 올라온다 그랬죠. 이 아파트는 농협에 대출이 5천만 원 돼 있다. 이런 권리를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은 다만 이것도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찍어놓고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죠. 당연한 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죠? 아직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니까 당사자들이 확정이 안 됐죠. 확정 안 됐으니까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거래계약은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누구, 주민등록번호 다 나타나죠. 그렇죠. 거래계약에는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전속 중개에서는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거운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잘 팔릴까 싶어서 매도자가 돌싱이 돼 그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싱겁게 또 옆에다 갈로 열고 화려한 돌싱 끄임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공법상의 제한 공 동그라미 합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 공 예공을 공개하는데 또 다만 하나 붙였죠. 별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임대 세 사는 놈이 지가 공시지가 알아봐야 도움 안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보를 공개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양이 굉장히 많다 그죠? 많아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한다. 지금 동그라미 한 개 이겁니다. 좀 처음 들으신 분은 낯설겠죠? 무슨 구다는 소리 같지만 하루 한 달에도 몇 번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날 저절로 입에 줄줄줄 묻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할 사항을 만약에 나름대로 암기법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 알고 있는 대로 하시고 안 했으면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뭐라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따라가시고 중이 뭘까요?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면 종류, 소재지, 지목은 올라옵니다. 도 하니까 도배를 기억합니다. 그럼 도배만 딱 찾아내면 벽면의 상태 올라옵니다.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그럼 수도만 딱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또가 뭐죠?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입지 조건. 소 하니까 뭐가 보죠? 소유권만 찾아내라 그랬죠.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여기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공법이 보이면 돼. 공법상 제한사항. 그죠? 얘는 거래 예정 가격, 이거 1억에 팔 거다라는 예정 가격. 공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지금 정리하셨고, 보기보다 양이 많지만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몸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한다. 그렇게 갑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4번 전속중개계약서 상의 의무. 좀 했던 거 다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정보 공개한다고요? 7일. 다시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답니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2번 답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리고는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줄 거 씁니다. 지체 없이 줄 거 놓고 문서로서 통지해주고. 3번 개업공사는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문서의 동그라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합니다. 내려와서 2번에 1번. 자, 2번에 1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위약금 적어 놓습니다. 아까 위약금 공부하셨습니까? 어떨 때 위약금입니까? A가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면 위약금이었죠. 1번 옆에다가 위약금. 또 한 장 넘기시면 상단에 당해 개업공사를 배제하고라는 말도 찾았습니까?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인데 위약금은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시 별표 그 옆에다가는 소요비용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옆에는 소요비용. 자, 여기 보면 소요비용 나오면 잔줄로 무슨 말이 나오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얼마를 비용으로 지불합니까? 보수의 5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지불합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위반 시의 제재. 자, 5번 첫째 줄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위반하면 두째 줄 끝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뭐라 그러죠? 상대적 취소 사유. 마지막 내려오면 이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하면 뭐지요? 업무 정지. 지금 조금 복잡한 것 같죠? 가볍게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165페이지 별지 15 서식이 들어옵니다. 위에 제목에다가 크게 적습니다. 법정 서식이다. 제목 볼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법정 서식이다. 그 다음 몇 년 보관해야 될까요? 좀 전에 체크하셨죠? 3년 보관. 제목 볼 때마다 체크하시고 우리 단원에서는 이 양식조차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단원이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양식도 여러분한테 해부를 할 겁니다. 해부. 그래서 이런 양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대비할 것이니까 일단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아, 뒷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눈으로만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 거래 정보망 들어갈 겁니다.